코스타리카 시내 구슬. 1930년대 초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추가 농장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에 있는 코스타리카의 서쪽 디키 계곡을 찾았다. 그들은 알맞은 장소를 찾아 농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완벽한 구에 가까운 돌덩이들이 발견됐다. 놀랍도록 완벽하게 동그란 이 돌덩이들은 지름의 크기가 몇 인치부터 2m까지 다양했으며 최대 무게는 16톤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 돌덩어리들이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었는데 돌덩이들이 무려 300개 이상이나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후 돌덩이들은 농장 자리를 위해 이리저리 옮겨졌으며 누군가의 집 마당 장식 또는 사업체로 운송되었다. 어떤 이는 이 돌덩이 안에 보물이 있으리라 하며 다이너마이트로 돌덩이를 터뜨려보기도 했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돌덩이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8세기부터 16세기 초 코스타리카 지방에서 번성한 디키스 문화의 유산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일부 구체는 기원전 2세기 제품인 듯한 도자기와 함께 출토된 적이 있어 정확한 제작 시기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수학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도 과학자들은 이 돌덩이들을 누가 어느 시대에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완벽한 원형태의 굴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다. 코번트리의 미스터리 큐브. 2020년 영국의 코번트리 지역 강에서 자석으로 강바닥을 탐험하는 자석 낚시를 하던 윌은 나무로 만들어진 정육면체 60여 개를 세상 밖으로 건져냈다. 어부는 처음에 이 정육면체 큐브들이 강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쓰레기 조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엄지와 검지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무게는 약 120g인 큐브는 벽자 무늬와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어로 숫자와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큐브의 숫자는 15, 8, 13, 10, 12, 14, 11, 16, 9가 적혀 있는데 행열 그리고 대각선을 합치면 항상 같은 수가 나온다. 놀라운 사실은 인도의 고전어 산스크리어가 새겨진 이 큐브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인도의 역사에도 없었던 산스크리어가 새겨진 큐브가 어째서 영국의 코번트리 강에서 발견된 걸까? 어쩌면 현재 인류 이전에도 산스크리어를 사용한 인류가 있었던 것일까? 이 큐브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일본에 만년된 신비한 수중 유적. 일본 요나군이 남쪽 해안에는 약 10,0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에 잠긴 유적이 있다. 이 독특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는 1995년 오키나와 해안에서 한 잠수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말했다. 산 옆으로 계단식으로 가라앉은 블록들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다이빙 고고학자, 미디어 그리고 호기심 많은 동호인들을 끌어들였는데 그들 중 누구도 그 구조물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서로 완벽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돌벽, 아치 또는 관문, 직각의 접합부, 조각 그리고 계단, 포장된 거리와 교차로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 사함층에서도 볼 수도 있는 광경이라고 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곳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지만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특이한 90도 형태의 인공적인 지형은 설명하기 힘들었다. 전문 다이버 팀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두 개의 둥근 구멍들과 고대의 채석장에서처럼 쐐기를 이용하여 바위의 한 부분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작은 흔적들을 발견했다. 이곳은 쿠삽이라고 불리는 쐐기와 같은 도구로 누군가가 이곳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그레이엄 핸콕이라는 탐험가는 언더월드라는 제목의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상 고고학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지하세계가 바다 밑에 숨어 잊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일본의 물에 잠긴 구조물이었다. 연구원들은 이 독특하고 당혹스러운 수중세계들이 우리의 고대 과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진짜 기원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로만 도데카헤드론.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12면체 모양의 로만 도데카헤드론. 12개의 평평한 오각형면에 각각 구멍이 나있고 속은 비어있다. 도데카는 10이라는 뜻이며 헤드론은 면이라는 뜻으로 도데카헤드론이라는 이름은 12개의 면이라는 뜻이다. 크기는 4에서 11cm까지 다양하고 20면체까지 존재한다. 서기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모의 흔적이 없고 어떤 숫자나 글자도 없다. 도데카헤드론은 1739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 이후로 최소 116개의 비슷한 물체들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에서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도데카헤드론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었지만 동시대의 기록이나 그림에서 도데카헤드론에 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도데카헤드론의 용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와의 거리 또는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조사도구, 무기의 일부분 혹은 양초 시계로 다양하게 추측되고 있으나 이것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지 아직까지 연구 중이다. 바그다드 전지. 1938년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바그다드 전지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점토로 만든 항아리, 구리 원통, 쇠막대기로 이루어져 있다. 용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지, 즉 배터리의 초기 형태로 추정되고 있다.
식초나 포도즙을 발효시킨 산성액체를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 작은 전류를 낼 수 있는 전지가 된다. 두 금속 단자를 연결하면 산성액체는 구리관에서 쇠막대로 전자의 흐름이 생긴다. 이것은 약 2000년 후 이탈리아 루이지 갈바니가 개구리 뒷다리로 발견한 전기의 원리와 동일하며 몇 년 후 알렉산드로 볼타가 최초의 현대식 전지를 발명하는 데 성공한 원리와 같다. 바그다드 전지는 귀금속으로 물체를 전기도금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전에 누군가 이미 전기의 존재와 원리를 알고 사용했다는 것이다. 안티키테라 기계. 1900년 크레타섬 북서쪽 바다에서 디미트리오스 콘도스 선장은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안티키테라 섬에 잠시 정박해 폭풍이 물러나기까지 기다리던 중 한 선원 엘리오스 스타디아티스가 다이빙을 하던 중 해저 난파선에서 한 유물을 발견했다. 유물은 섬의 이름을 따서 안티키테라 기계란 이름이 붙었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기계공학과 천문학 중심지인 그리스 로도스에서 대략 기원전 1세기 초에 제작되었다고 추정한다. 기계를 실은 배는 기원전 87년에 로마로 가던 중에 침몰한 듯하다. 안티키테라는 315, 190, 100mm 크기로 복잡한 톱니바퀴 32개로 구성되었다. 발견 당시에는 시계의 일종이라 여겼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분석하자 태양, 달,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한 달력 장치로 밝혀졌다. 측면에 크랭크와 기어를 돌려 날짜를 맞추면 행성의 위치를 변경해 그날의 해, 달, 기타 별의 위치를 알린다. 윤년을 반영하여 4년에 하루 정도 날짜가 늦게 돌아가도록 제작되어 1년 365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도 있었다. 2008년에 영국, 그리스, 미국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프로젝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안티키테라 기계가 행성의 위치와 달의 위상까지도 계산할 수 있고 유물에 새겨진 기호로 미루어 보아 행성의 움직임도 계산해냈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추가적인 연구로 안티키테라 기계는 더욱 복잡한 구조임이 밝혀졌다. 안티키테라 기계가 태양, 달, 행성, 심지어 고대 올림픽의 날짜까지 계산할 수 있었다. 기원전 150년경 그리스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대의 컴퓨터라고 종종 언급되는 메커니즘은 천문학적인 변화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 수학자 토니 프리스는 NOVA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 시계 제조업체 허블롯의 연구개발 책임자인 마티아스 부테트는 그리스 문화관광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현대 시계 제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유물을 당대 그리스 지역에 뛰어난 과학 및 공학 기술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문화재로 평가하고 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1999년 독일 작사나날트주 부르겐군 네브라 마을 인근 숲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반이다. 크기는 지름 30cm에 무게는 2.2kg 청동제 원반이다. 기원전 1600년 무렵 천문 현상을 현실적으로 표현하여 제작한 휴대용 천문반이다. 지름 30cm 남짓한 청동판에 금으로 태양과 달, 하지점과 동지점에서 태양이 질 때의 위치 차이 그리고 별자리를 표현하였다. 하지나 동지 때 햇빛이 건축물의 특정 문이나 창문으로 정확히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사제 계급은 이를 이용해서 부족민들에게 농사 절기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후대의 디스크 왼쪽과 오른쪽 양쪽의 지평선을 나타내는 원호를 추가했다. 금의 성분이 다름이 이런 사실을 말해준다. 청동기 시대 유럽인들의 천문학 지식과 관측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유럽에서 중요한 고고학 발견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물건이 발견된 중부 유럽은 당시의 발전이 상당히 더디었던 지역이었다. 당대 최고로 발전한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와 같은 문화권 문명의 천문 관측수를 뛰어넘는 물건이 엉뚱하게도 그 당시 가장 발전이 더디었던 기원전 1600년 중부 유럽에 나타났다. 클레르크스도르프 구. 먼 문명에 의해 조각된 것으로 보이는 홈을 가진 이 이상한 구들은 1970년대 광부들에 의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약 28억 년 전에 형성된 피로필라이트 암석아니다. 그것들은 남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클레르크스도르프 시로 운반되었고 도시의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그들의 발견의 특이한 위치와 크리켓 공과의 유사성 때문에 이 이상한 구들은 모든 종류의 이론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외계인의 존재의 증거를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박물관 진열장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회전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28억 년 전에 온 이 구에 대해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다. 러시아 우랄 산맥의 금속. 1991년 러시아 우랄 산맥의 광부들은 땅속에서 아주 단단한 나사와 볼트와 같은 금속들을 발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광부들은 망치와 드릴 등으로 금속들을 분쇄해보려고 했지만 5mm에서 10cm 사이 크기의 이 금속들은 매우 단단해 부셔지지 않았다. 모스코바 대학의 화학실험실로 옮겨진 금속들은 화학반응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카본 실험으로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한 결과 200만 년 전이었다. 200만 년 전 인류에게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있을 수가 없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분석에 따르면 발견된 가장 큰 조각은 대부분 구리이고 가장 작은 조각은 텅스텐과 몰리브덴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참고로 텅스텐의 녹는 점은 섭씨 3000도 이상인데
이는 가장 내화성이 강한 금속이다. 이 물체들 중 가장 큰 것은 1.18인치이지만 가장 작은 것은 1만 분의 1인치에 불과하고 많은 것들이 황금 비율로 생겼다. 이런 모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속 조각들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물체들은 현대 나노기술의 수준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어떻게 우랄산맥의 퇴적물에 들어갔을까? 18억 년 된 원자로. 1972년 프랑스의 피에렐라트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함량 분석 작업을 하던 기사 한 명이 이상을 발견했다. 아프리카 가봉의 오클로 광산에서 들여온 원료 중 일부가 문제였다. 우라늄의 함량이 정상보다 0.003%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다. 천연 우라늄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비율은 지구, 달, 운석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원자력위원회의 조사 결과 문제의 원료를 통해 추정된 우라늄의 부족분은 총 200kg으로 당시 핵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 연구 결과 뜻밖의 진상이 드러난다. 약 18억 년 전 오클로 광산의 일부 광맥에서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다. 18억 년 전에 탄생해 약 50만 년 동안 가동된 대규모 원자로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전 미국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자 중원소 합성에 대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글렌 티시보그 박사는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이 흔적은 인공 원자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라늄이 반응해서 연소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